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병식의 K미래의학 조병식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낸 신간 습관혁명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 책에 실은 5대 습관에 대해서 또 하나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신간의 추천의 글을 써주신 전세일 박사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행복의 제1조건은 건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렇게 제일 중요한 우리의 건강은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은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만 효과적이며, 또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걸까요? 여기 어떻게 해야 제대로 하는 건지 알려주는 책이 새로 나왔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연구하고 실천해서 얻은 체험의 결과를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알기 쉽게 그 지혜를 전달해주는 조병식 원장의 당뇨 고혈압이 시작되는 40의 습관혁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꾸준한 건강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의 갈증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차이과대학교 통합의학대학원 초대 원장, 한국통합의학진흥연구원 이사장이신 전세일 교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우리 저희 통합의학계의 원로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제가 쭉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실천해야 될 5가지의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제1편 밥상이 약상이 되는 식습관입니다. 저희 식습관은 제가 여러 번 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본 원칙 5가지. 첫 번째, 생명력을 담은 자연식이. 두 번째, 현미 채식으로 소식. 세 번째, 항산화 물질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이. 네 번째,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이. 다섯 번째, 소화 흡수가 잘 되는 식이와 거꾸로 식사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첫 번째, 현미채식입니다. 현미채식은 곧 저지방 저칼로리가 되고요. 현미채식은 바로 이 4가지 때문에 우리가 현미채식을 해야 된다. 첫 번째, 현미채식은 항산화 밥상입니다. 두 번째, 현미채식은 섬유소가 풍부한 밥상입니다. 세 번째, 현미채식은 당독소가 없는 밥상입니다. 네 번째, 육류의 위험성이 없는 밥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또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자, 제일 뒤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미채식을 하시라는 것은 육고기를 가능하면 배제하시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 육고기를 배제해야 되는가? 그 위험성 때문이죠. 첫 번째 위험성은 지금 많은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연구 결과들을 책에도 실었습니다만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대학에서 성인 15만 명을 4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 지방이 많은 붉은색 육류를 하루 50g 이상 먹은 사람은 그보다 적게 먹은 사람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48%나 높아진다. 두 번째, 독일의 연구 결과입니다. 붉은 육류를 즐겨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뇌경색을 일으킬 확률이 47%가 더 많다. 베이컨, 소시지, 육포 같은 가공 육류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다. 세계암연구기금 및 미국암연구소의 보고서입니다. 붉은 고기 섭취를 대장암과 직장암의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담낭암, 전립선암, 유방암의 발병 위험도 높인다. 이런 결과 보고가 있고요. 우리나라의 보고 결과입니다.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 유방암, 대장암의 발병률과 육류 소비량이 비례했다. 이 결과들을 보면 대사질환과 암 발병률을 높이는 게 바로 육류 섭취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특히 붉은 육류, 가공 육류가 더 문제가 된다는 또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고기를 피하셔야 되고요. 육류가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포화지방산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활성산소 검사 결과가 500 이하가 정상이고요. 주위는 500에서 1000, 다소 높음이 1000에서 3000 이렇게 되는데, 이런 육류 섭취를 하게 되면 3000 이상 올라갑니다. 네. 이게 폭탄이 많이 생기는 거죠.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로 인체의 산소화,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가 대사질환의 원인이다. 바로 이 육류 섭취가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이런 식품들, 마늘, 토마토, 시금치, 양배추, 콩, 당근, 파프리카, 브로콜리, 가지, 생강, 10대 항산화 식품입니다. 이런 식품들을 즐겨 드셔야 되고요. 항산화 물질은 레티놀, 유황합물, 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류, 이런 것들이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식품을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유황합물류, 그림이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이고요. 베타카로틴, 비타민 C, 비타민 E, 폴리페놀류, 라이코핀. 이런 식품들을 이제 잘 챙겨 드셔야 되고, 또 계절에 맞게 또 자기 체질에 맞게 드시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항산화 물질이 왜 필요하냐면, 일단은 이제 항산화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물질들은 유전자 손상을 방지하고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소식과 거꾸로 식사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식이라고 하면 이 기준이 이제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요. 위의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우선 80%만 채우는 식사법을 대부분 이때까지 이야기를 많이 해왔는데, 요즘은 60%만 채우는 식사를 권하는 의사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에서 80%, 이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그리고 GI 지수, 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피해야 되겠습니다. 밀가루, 빵, 정제곡물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식사법은 채소 먼저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밥을 먹으면서 반찬을 조금씩 먹는데 반대입니다. 반찬 위주로 먹고 밥은 조금씩 곁들여서 먹는 정도로 하시는 게 탄수화물 양을 줄이고 당연히 혈당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미를 드시게 하는 것도 이런 정제곡류의 탄수화물 덩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미로 드시면 탄수화물 양을 또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팁으로 제가 또 늘 말씀드리는 게, 고혈압에는 무조건 저염식을 해야 된다. 우리 주치 선생님들께서 늘 또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른 어떻게 먹고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른 말씀은 별로 없으십니다. 그냥 저염식 정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고혈압 환자에게 저염식이 꼭 필요한가? 이것도 문제 제기를 여러 번 한 바 있습니다만, 현미 채식을 하는 분들은 굳이 저염식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통곡류 채소에는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나트륨을 퍼냅니다. 서로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굳이 저염식을 하지 않더라도 혈압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는 분은 또 저염식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K미래의원 닥터조 자연치유 센터의 식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책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또 왼쪽에 아침 저녁 식단입니다. 저희의 파이토케미칼이 풍부한 스프와 또 단백질, 초콩, 전국자, 두부 이런 것들 저희가 끼니 때마다 챙겨 먹고, 채소류 2-3가지, 또 과일 한 종을 또 반쪽 정도는 드시는 거죠. 점심 때 오른쪽 그림 보시면
밥은 현미, 통곡류, 반공기 정도의 서너 가지 채소 반찬, 단백질 보충하기 위해서 초콩, 청국장, 아마씨, 견과류. 이것은 또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 지방산, 이걸 충분히 섭취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일하게 먹는 동물성 단백질이 계란입니다. 일반 계란이 아니라 유기방사 유정란, 난GMO 사료를 먹인 유정란 1번 계란입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2개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것은 물론 만성신부전증 4단계, 5단계는 이것도 당연히 피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과일 반쪽 이렇게 해서 드시면 보통 저희가 1500에서 1800 칼로리, 그리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제 골고루 섭취하면서 현대인들이 부족한 항산화 물질,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을 충분히 먹는 식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사질 환자를 위한 치유밥상으로 제가 제안한 접시입니다. 저의 치유밥상 접시의 특징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50%고요. 채소와 과일이 나머지 반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채소의 함량을 많이 늘렸습니다. 아시다시피 채소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일은 10% 정도 드시겠는데 너무 과일도 너무 늘리시면 되지 않고요. 이 과당이 또 혈당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10%로 했고요. 탄수화물 양을 많이 줄였습니다. 탄수화물 20%, 단백질 20%, 이 단백질 중에서 대부분은 식물성 단백질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콩, 청국장, 두부 이런 것들로 매 끼니 때마다 드시고, 계란 한두 개 정도 드시고, 그리고 지방은 또 우리가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지방 10% 정도면 꽤 높은 함량입니다. 이것도 식물성 지방으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들깨유, 아마씨유 이런 게 제일 좋은 지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매 끼니마다 이런 비율로 식사를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몇 끼니마다 먹을 거, 매일 먹을 거, 주 2회 먹을 거, 주 1회 먹을 거, 이렇게 해서 제가 피라미드를 만들었습니다. 매일 두세 번은 먹어야 될 거, 이제 2번은 제가 간헐적 단식을 하는 분, 하루 2끼 먹는 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현미밥이나 통곡류, 콩은 매 끼니 때마다 챙겨 먹어야 될 음식입니다. 채소류 서너 종, 과일 1종 또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1번 이상은 꼭 챙겨 먹어야 될 거, 견과류와 두부나 버섯, 그리고 유기방사 유정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시면 이게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꼭 챙겨 먹어야 될 것들이고요. 그리고 비타민 E와 오메가 지방산 섭취를 위해서 꼭 견과류도 하루 1번은 꼭 챙겨 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분식을 워낙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식은 주 2회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밀 분식입니다. 글루텐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우리밀 분식으로 드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주 1회는 육류 섭취도 허용을 합니다. 이것은 신부전증 환자분은 제외고요. 일반 합병증 과정까지 가지 않은 대사질환,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은 그래도 주 1회 정도는 주말에는 저희가 닭가슴살, 토종닭, 유황오리 이 정도는 이제 일주일에 1번 정도는 챙겨 드시는 것은 좋겠습니다. 대신에 붉은 육류는 되도록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또 영양요법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사 기능이 잘 되려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식습관 잘 하셔야 되고요. 이 접시 피라미드 잘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치유 접시 피라미드가 바로 영양요법입니다. 그 핵심은 항산화 물질이죠. 비타민,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경우는 보조식품으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보조식품도 또 추천해 드리는 게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바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도당이 이제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게 만들어 주고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의미고요. 그리고 세포 안으로 들어간 포도당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먹지 않아도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고요. 1500, 1800 칼로리로 충분합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에너지를 잘 만들게 되면 예, 많이 먹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칼로리가 주니까 네, 뭐 이렇게 살이 찌지 않지 않습니까? 예, 비만도 예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사 정상화를 위한 밥상과 영양요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